사람들이 닛산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닛산 이런 뉴스들을 먼저 그 진실 내막을 알려면은 본인이 얘기한 저번 시간에 동영상을 먼저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그리고 그래서 닛산이라는 사람들은 닛산 뉴스를 보면서 닛산이 국내 방송과 종편 뉴스 앵커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봤습니다. 사실 닛산과 르노, 이 프랑스 정부 간에 서로 알력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뉴스에서 르노가 닛산을 통합하려는 작업, 쉽게 말해서 르노가 닛산을 먹으려고 했다. 그래서 닛산의 일본인 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 거부를 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방송 종편의 앵커가 르노와 닛산 간에 알력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을 내막을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알력이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 그 내막은 무엇인가? 방송과 언론에서 뉴스들은 그저 카를로스 곤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4번인가 5번인가 일본 검찰에 체포됐다 풀려나고 일본 또 그리고 구치소에 몇 달간 감금돼 있었고 그리고 조사를 하루에 뭐 4시간 8시간 검찰청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잠도 못 자게 도쿄 구치소에서는 밤에도 불을 계속 끄지 않고 계속 켜고 있었고 뭐 이런 말들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닛산이라는 회사가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닛산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차가 많이 팔리는 회사는 아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닛산 뉴스거리가 그렇게 큰 뉴스거리가 아니다. 토요타 같은 세계 판매량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토요타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큰 뉴스거리인데 닛산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은 큰 뉴스거리가 아니어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구나.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을 할 겁니다. 먼저 닛산의 이런 것의 진실과 내막이 뭐냐면은 그것을 알려면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닛산이라는 그 일본이라는 사회, 그 정치, 경제, 일본이란 나라가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일본이란 나라를 어떤 사람들은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이다. 일본이란 나라는 뭐 시장 경제를 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뭐 제법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정치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그 일본의 진실 내막을 먼저 알려면은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사람들은 일본이 뭐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일본은 대놓고 우리는 한국과 다르게 다르게 그 노골적으로 대놓고 계획경제를 하는 나라입니다. 80년대 일본의 그 우리나라의 경제부 장관인 것처럼 일본에서도 80년대까지 경제에 관련한 모든 정책을 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대장성이었습니다. 대장성 장관. 여기서 모든 것을 했고, 여기서 그 모든 경제에 관한 정책은 딱 이거였습니다. 모든 것은 국가가 시작하고, 나서서, 모든 것을 국가가, 한다. 민간은 국가가 하는 것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일본의 경제 정책이었고 이것이 바로 계획경제. 바로 계획경제가 뭡니까? 바로 사회주의죠. 일본은 이렇게 사회주의를 대놓고 한 나라입니다. 노골적으로. 물론 우리나라도 박정희 때 이런 일본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따라 해서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까지 5공하고 전두환 정권까지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태우 때부터는 전두환과 좀 다르게 물태우 약간 느슨하게 됐습니다만은 모두 다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모두 다 그 군사 정권들은 모두 다 그 친일, 친미 이러한 그런 정권이었고 친미, 친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공산주의다. 이러한 논리를 내세웠고 이러한 명분을 내세웠고 그래서 그 반미를 한다. 반일을 한다. 이것은 모두 공산주의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반공을 하겠다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미, 반일은 모두 공산주의다 이렇게 내몰았죠.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이 이렇게 일본에 하는 계획 경제를 그대로 따라했다 이것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그렇게 모든 것을 국가에서 했고 그 일본의 그 경제 수출도 모두 국가에서 했고 수출액의 많은 부분을 자동차가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사업을 국가에서도 했고 그것에 국가에서 한 그것이 그 자동차 회사가 바로 닛산이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일본산. 이 차는 일본산이다 이 말이죠. 미국산도 아니고 한국산도 아니고 유럽산도 아니고 일본산. 그래서 짧게 두 글자로 일산, 일본 발음으로 닛산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의 그 고용 정책도 한 번 입사하면 정년 때까지 계속 회사를 다닌다. 회사가 적자가 나든 적자가 나지 않든 가문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하겠다 이거죠. 사회주의 정책을 하겠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적자가 나든 적자가 나지 않든 공적자금,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가문은 없다 이거죠. 이것을 이렇게 대놓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닛산이 수백 개의 자회사를 또 거느리고 운영을 했습니다. 일본 닛산하고 또 수백 개의 자회사를 하면서 일본 재정 적자가 80년대부터 전 세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북미 시장에서 일본차 판매 수지가 3위였던 혼다가 어코드로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면서 2위로 치고 올라갔고 2위였던 닛산이 3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닛산은 한 번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판매량 회복을 하지 못하고 90년대 말까지 계속 판매량이 북미 시장에서 떨어지고 일본 내수에서도 계속 떨어집니다. 일본 내수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미 토요타가 판매량이
일본 자동차 시장이 토요타가 55%, 60%였습니다. 60%였어요. 그때부터 닛산은 계속 그 다음으로 두 번째가 닛산이 20% 정도, 그리고 혼다가 혼다, 마스다, 스즈키, 수바루 이렇게 나머지 시장을 차지를 했는데,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 일본 내수에서 더더욱 토요타가 70%에 가까울 정도로 일본 내수를 차지를 합니다. 닛산은 더더욱 일본 자동차 시장의 판매 비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차 10대 중에 7대를 일본 도로에 10대 중에 7대가 토요타 차량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닛산, 또 나머지 한 대는 혼다, 또 한 대는 미쓰비시, 스즈키, 마스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닛산이 가장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미쓰비시나 마스다, 스즈키 이런 회사들은 원래부터 차량 판매 비율이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적었습니다. 물론 이스즈도 승용차 사업을 했습니다. 승용차는 미쓰비시는 미국이 GM이 지분을 사들였고, 그래서 GM 자회사 역할을 했습니다. 자회사 역할이 아니라 자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즈는 원래 상용차 디젤을 경유를 엔진으로 하고 있는 상용차 트럭 버스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일본의 자동차 사업을 워낙 전 세계 일본 제조업이 자동차 사업을 많이 했던 나라였고, 그래서 이스즈가 우리도 한번 승용차 사업을 해볼까 해서 승용차 사업을 시작을 했으나 승용차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사업을 80년대에 접었습니다. 닛산과 같은, 그때 당시 닛산도 똑같이 승용차 사업을 70년대에도 판매량이 적었는데 80년대 들어서부터 북미에서 혼다에 뒤처지고 일본 내수에서 더더욱 뒤처지게 되고, 일본 이스즈에도 승용차 사업을 접고, 이렇게 계속 일본 제조업이 계속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닛산이라는 회사가 일본 모든 많은 자동차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닛산에 있는 노조들은 가장 강경 노조였습니다. 모든 일본의 시위는 닛산이 주도를 했고, 닛산 노조가 주도를 했고, 일본 제조업, 또 일본 자동차 노조의 임금을 올리는 것의 주도도 닛산 노조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노조의 상징은 바로 닛산 노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본의 그 임금을 오늘날 1억 정도로 올려놓는 것이 바로 닛산 노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닛산이 결국에는 일본이란 나라는